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6개 국어 구사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무언가 남다른 언어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든지 저 사람은 성장 환경상 무언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야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정말 제가 남다른 언어학적 능력과 특별한 언어학적 환경을 타고났기 때문에 오늘날 6개 국어 구사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그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만 저 역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국어, 영어죠. 영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학교 입학 직전에 그 당시에는 중학교 입학 시험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알파벳을 공부해 둔 것이 영어에 대한 첫 추억이고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치원 시절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영어 학습 체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화, 청취 이런 개념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문법을 통해서 영어 문장을 분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주였습니다. 영어는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교 성적과 진학을 위한 한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오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조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이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난이도가 높아진 똑같은 형식의 공부였죠. 그 당시에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영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대학 진학을 원활히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의 공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또 바라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의 영어 공부는 사실 전무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의과대학생으로서 상당히 두꺼운 영어로 된 원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시험도 치고 실력도 쌓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의학 전공 원서는 의학적 전문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 문장 자체는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시만 해도 책을 읽고 책을 이해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영어 공부를 할 특별한 동기나 계기가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군의관 시절이라든지 전공의 시절이라든지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기회가 없었다든지 또는 시간이 도저히 없다든지 등등의 변명과 핑계와 또 사실 굳이 변명과 핑계라기보다는 현실이 그랬으니까 말이죠.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영어 공부라고 할 만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초기에 미국에 1년 교환 교수로 공부를 하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왕 가는 김에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거기를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말이죠. 본격적인 영어 공부의 그 출발점으로 생각하면은 대단히 늦은 시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웬만한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를 비교를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도 훌륭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이 아주 취약합니다. 한국 발음도 그렇게 좋지를 않은 반면에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하물며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 학생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농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동시에 까르르 하면서 웃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쓰던 영어 발음이 학생들에게 좀 재미있고 이상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또 더 치명적인 에피소드 하나는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들의 한글 교육만은 아버지가 직접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나름 열심히 한글 공부를 시켰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번 이제 그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받아쓰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해서 제가 뭔가 단어들을 불러주고 이제 아들을 받아쓰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받아 쓴 그 결과가 영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짜증을 내면서 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러니까 큰아들이 조금 울먹하면서 아빠가 불러주는 대로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발음이 신통치 않은 것도 모르고 사실 알기는 알았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것까지는 자각을 못했던 거죠. 애한테 상처를 줬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언감생심 아들에게 한글 공부를 내가 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웬만큼 영어를 꽤 한다고 주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P와 F의 발음을 제대로 구별을 지금까지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열악한 외국어 교육 환경에서 자랐고 옛날의 기준으로 볼 때도 언어학적 능력을 볼 때 발음을 필두로 형편없는 자질을 타고난 사람도 6개 국어 구사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는 산 정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6개 국어가 아니더라도 단 하나의 외국어 또는 두 가지의 외국어에 도전을 해서 남다른 인생의 즐거움을 즐기시고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리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를 더 갖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